남편의 마지막 나의 손을 잡았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혼 42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온 시간들. 하지만 지금 저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제 이름도, 제 얼굴도,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날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츠하이머.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을 지워가는 병이라고. 가장 소중한 것부터 천천히 잔인하게 빼앗아가는 병이라고. 처음엔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여보, 안경 어디 뒀더라? 아침에 뭐 먹었지?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간혹 간호사가 들어오면 환하게 웃어주지만 저를 볼 땐 늘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예의 바른 그는 치매에 걸린 후에도 여전히 타인에겐 친절합니다. 하지만 42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안녕하세요라니. 밥은 드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저는 답답한 마음을 숨기고 그의 이불을 정리해 줍니다. 이 손길도, 이 온기도 그는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저는 낯선 사람이 될 테니까요. 2장 과거 회상. 사실 고백하자면 저희 결혼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술자리가 잦았고 집엔 늦게 들어왔으며 아이들 학교 행사에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집에 오는 게 두려워한다는 것을.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어서 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보다는 의무로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익숙함 때문에 함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가득한 집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가 봐. 저는 그렇게 체념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남편에게 치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췌장 갈등. 처음엔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와 대화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 그가 저를 못 알아보는 게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몰라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것을 보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 오시나요? 친척분이신가요?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네, 친척이에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라고 말하면 남편은 혼란스러워했고 불안해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제 자신의 정체성에서도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내장 더 깊은 고백.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이에요. 남편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참 좋아 보이네요. 행복한 가족이었나 봐요. 그리고는 사진을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부럽네요. 저도 이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사진 속 주인공인데, 당신이 바로 이 가족의 가장인데,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5장 깨달음. 그날 밤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2년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함께한 시간이 무슨 소용인가요? 결국 모든 게 사라질 텐데. 하지만 울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잊은 건 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기 자신도 잊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그를 기억하겠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완벽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고. 그래서 저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몰라봐도 매일 똑같이 인사하고 식사를 챙기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오시나요? 남편이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좋은 분 같아서요. 6장 반전의 시작. 조금 긴장감을 높이며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식사도 혼자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남편을 보낼 준비, 그리고
혼자 남을 준비.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창가로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노을 보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이런 날씨에 한강 둔치 자주 갔었죠.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못 하시겠죠.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이 분명히 제 손을 쥐었습니다.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놀라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듣는 제대로 된 말이었습니다. 영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당신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일만 핑계대고 집 안 돌보고.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남편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여보, 미안해. 영수가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지.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남편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어. 당신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해요. 그날 밤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말기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뇌의 기억 영역이 손상되어도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은 당신을 기억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당신에 대한 감정만큼은 어딘가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감정이 기억을 불러온 거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이 상태가 유지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길어야 며칠, 어쩌면 몇 시간. 그날 밤부터 사흘 동안 남편은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 첫 집을 장만했을 때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함께 이겨냈던 이야기. 우리 첫째 낳았을 때 기억나? 내가 너무 긴장해서 분만실 밖에서 30분 동안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럼요. 기억하죠. 그때 당신 얼굴을 보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고생 많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수고했어 밖에 못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니야. 난 평생 말을 아꼈어. 표현을 못했어. 그게 내 가장 큰 후회야.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고마워. 영수가.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셨죠.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훌륭한 가장이셨어요. 사람들은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들이, 마지막 눈빛이, 마지막 손길이 제 안에 남아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알츠하이머는 잔인한 병이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뇌가 잊어도 마음은 기억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완벽한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시간들을 함께 견뎌내는 데 있다는 것을. 남편이 저를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순간, 영수가, 사랑해. 그 한마디가 42년의 침묵을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는 병원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석양이 지는 시간이 되면 그때 그 병실을 떠올립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을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평생 숨겨왔던 사랑이 마지막 순간 터져나온 것뿐이라는 것을. 당신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들이 언젠가 당신을 구원할 테니까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날 남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잃는 건 기억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원하신다면 구독 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채널을 방문해 주세요.